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중랑구 선풍기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중랑구는요,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별로 나눈다면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동남권이라고 하고요. 반대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자치구를 서남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서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도심권이라고 하고요. 나머지의 이 8개의 자치구를 동북권이라고 해요. 중랑구는 가장 동쪽에 경기도와 접해져 있는 자치구입니다. 중랑구는 동쪽에는 구리시가 있고요. 서쪽으로는 성북구와 동대문구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노원구와 마주보고 있고요. 남쪽으로는 광진구와 접해져 있습니다. 중랑구는 주로 묵동 부근에 배를 재배하던 그 배밭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그 가수원 하시던 분들은 남양주 별내와 구리로 옮겨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인 빅데이터 지도인데요. 그 시세 증감률을 나타낸 지도예요. 중랑구는 지금 하위 최저 20%에 들어가는 지금 파란색 하락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위성 지도인데요. 중랑구 동쪽으로는 구룡산과 망우산, 용마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예, 북쪽으로는 동화산도 있고 서쪽으로는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묵동천이 중랑천과 합류되어서 내려가다가 한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겠죠. 산지와 이렇게 천을 제외하면은 이제 천변은 평야지대가 될 터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이제 산은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중랑천이 흐르고 있고, 이 노란색은 다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은 상업 지역인데요. 이쪽이 이제 목골 상권이고요. 이쪽이 상봉역과 망우역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봉터미널 이쪽에 근처에 이제 가장 오래된 상권이 모텔촌 상권이래요. 왜냐면 터미널이 있으니까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주로 숙박과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대형 마트들이 다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손품항에서 중랑구의 기피시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피시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유흥주점, 모텔이나 장례식장을 말하는 건데요. 보니까 이렇게 중랑구 여기 상봉터미널 인근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기피시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중랑구청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중랑구에는 16개의 행정동과 6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30 서울 생활권 현황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중랑구는 그 3개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세대수는요, 이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38만 2,155명이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인을 보시면은요, 중랑구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면목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13만 4,764명, 세대수는 6만 8,75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품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손품항은 이렇게 여기 부동산 지위는 법정동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6개의 동만 나오는데 이렇게 손품항에서는 지금 음 이 행정동으로 다 세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는 신내 1 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그래서 인구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요. 이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지인은 장표가 따로따로 나와요. 그런데 손품항에서는 바로 하나의 장표에 보기 쉽게 이렇게 인구수와 세대 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인구 비율로 보면은 지금 상봉동에 이렇게 30 대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지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손품망 프롭테크 앱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여기 연령별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요. 이 노란색이 지금 2030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봉동 이렇게 노란색이 많이 있죠. 이 2030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봉동에 2030이 많이 살고 있을까? 구글 바드에 상봉동을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구글 바드가 최근에 구글 제미나이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 AI인데요.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 달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상봉동은 지하철 2호선, 7호선, 경춘선, 중앙선, 경의중앙선 등 5개의 노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의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여 오피스텔과 주상 복합 아파트가 많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상봉동 주택은 어떠한가?" 물었더니 상봉동에는 다양한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그다음에 최근에는 청년주택과 신혼 부부주택 등 그런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피스텔과 원룸과 이렇게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2030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보면은요. 지금 30 대는 약간 증가하는데 대체로 이 40 대, 50 대까지는 다 감소를 하고 있고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품항에서 보면은요. 이 빨간색은요. 취학 연령 인구와 4050이 같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상봉 1 동과 지금 신내 1 동, 그다음에 묵 1 동이 그렇게 가족들이 거주하는 거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2030이 이렇게 노란색 상봉 2 동과 여기 망우 본동에 2030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60대 이상은 이렇게 회색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제일 많죠. 그러면 왜 이렇게 취학 연령과 4050이 사는 곳은 뭐가 다를까라고 살펴봤더니 거기 학원하고 학원 학군 옵션을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묵 1 동에 학원이 근처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봉 1동 근처에 이렇게 학군들과 학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취약 연령과 4050이 사는 곳에는 학군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 소품항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중랑구에 필요한 주택의 양인데 2024년 아예 입주가 없습니다. 25년에 좀 있고요. 1055호, 그 26년 이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많이 부족한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손품항의 자료를 봤습니다. 손품항에서 이 청록색이 입주고요. 이 파란색이 인허가예요. 인허가량인데 지금 인허가량이 2021년도에 되게 많이 되어 있죠. 22년도에도 있고 23년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인허가가 있는데 입주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량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입주에서는 인허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분양도 입주에는 포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부동산 지인에서는요. 그런데 이 손품항을 보면은 인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물량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면은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착공 후 분양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분양까지는 빠르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허가와 후분양을 포함하지 않은 게 입주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로 추측이 되죠. 인허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순품항에 보면은 이렇게 인허가 단지 리스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자료를 참조해서 앞으로 어디에 인허가가 있어서 입주가 예상되는지까지 이렇게 26년도 있잖아요. 26년, 24년, 24년, 25년, 26년 이렇게 24년, 28년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참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미분양, 이 보라색이 전체 미분양 현황이고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중랑구에는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품항에서도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순품항에서는 이 빨간색이 미분양이고요. 준공 후 미분양은 이 파란색이에요. 여기 빨간과 파랑이 만나니까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준공 후 미분양이고요. 평균선은 25인데, 예, 중랑구 미분양 없습니다. 이거는 분위 지도인데요. 호갱노노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이 점들이 대장 아파트예요. 그래서 파란색이 지금 면목동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준대장이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이 노란색, 회색이 이제 구축 아파트, 이렇게 지금 가격 순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손품항 자료이고요. 손품항에 보면은 이제 연식과 어, 소득,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같이 봤어요. 손품항은 음, 하나의 장표를 누르고 그다음 이 탭을 눌러도 그 위에 계속 겹쳐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들, 그러니까 부동산 지인이나 호갱노노, 아실은 계속 리셋이 되거든요. 하나 보려면 또 다시 리셋, 또 하나 보려면 또 리셋. 그게 그 자치구까지 이름이 계속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부동산 지인, 특히 부동산 지인은 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리셋이 돼요. 그래서 어, 빅데이터 지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손품항을 보면은 이쪽이 구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은 지금 하락하는 지역이고요. 빨간색이 상승하는 아파트인데요. 요
원 안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연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신내동에 24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23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구축이 있고요. 여기도 구축이 있고, 요거는 마이너스 1로 됐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은 1년 전이다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입주한 지 4년 된 신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축이면 여기가 가장 매매가가 높겠죠. 여기, 예, 같은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매매와 전세 가격인데요. 이거는 아실 자료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3년간을 봤을 때는 상승했다가 이제 2022년 10월, 11월부터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월, 1월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반등을 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음,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요거는 전세는 보합인 것 같고요. 매매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는요. 이거는 아실의 가격 지수인데 이제 상승했다 떨어지는 거로 나타나는 거. 이제 이거는 소프망입니다. 예, 지금 흐름이 같이 가고 있죠. 이건 시장 강도인데요. 예, 중랑구의 시장 강도, 이거 부동산 지인 자료입니다. 예, 파란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한 거는 하락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위로 향한 거는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대체로 지금 시장 강도가 매매, 전세가 다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매 마이너스 28, 전세 27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멀티 차트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리면 여기가 멀티 차트 현황이 나와요. 여기 주요 지표를 클릭하시면 보고 싶은 지표를 켜시면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수요 입주 미분양을 봤으니까요. 이번엔 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씩만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면이 전세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면은 매매 가격이고요. 여기 파란색 이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요거 주황색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0선이고요. 요 빨간색 가로 실선은 시장 강도 100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예,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죠.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0을 지난 게, 네, 매매는 0을 지나지 못했어요. 전세 시장 강도는 2023년 8월에 0을 치고 올라갔는데 매매 시장 강도는 아직 0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네, 11월부터는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거래량. 지금 이 파란색 이 면은요, 예, 이 면은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 다음에 요 줄 실선은 매매 거래량, 월별 거래량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은 전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당월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185고요. 매매 거래량은 63이에요. 100%를 넘지 못했죠. 음. 34.1%. 네. 그리고 여기 전월세 거래량과 요건 켜시면 이제 연두색이 나타났잖아요. 이 연두색 이 면은 예, 전월세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1 월로 봤을 때 평균은 385인데 거래량은 516 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30.6%. 그러니까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품항인데요. 손품항에서 이제 중랑구 매물 매물 증감, 여긴 0.1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증감이요. 요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이 지금 매매 거래량이에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전세 거래량, 네, 손품항은 월세 거래량도 나타납니다. 노란색은 월세 거래량. 그 월세는 거래가 되고 있죠. 매매랑 전세는 이제 내려갔는데 이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30 세대가 많이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부동산 지인하고 손품항을 좀 비교를 해 봤어요. 매매 거래량 39건, 손품항에서는 62건. 예. 수치의 오차는 있어요, 두 개의 프로테크 앱이. 하지만 예, 흐름은 같이 가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 강도 이거는 예, 부동산 지인 들어가시면 요거입니다. 네. 이 부동산 지인 시장 강도는요. 이게 하나의 원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원이 아니다. 이게 두 개의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이 된 것이다. 좌측에 있는 빨간색은요, 매매이고, 빨간색이니까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전세이고, 파란색은 하락이다. 그러니까 상봉동의 매매는, 매매는 상승하고 있고, 전세는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 지금 가장 시장 강도가 좋은 지역이 지금 망우동이에요. 망우동, 그다음에 면목동, 묵동, 상봉동, 신내동, 중화동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가격을 클릭해 보면 이제 가격 현황으로 또 줄서기가 됩니다. 아래는 매매 평단가고 여기 세로는 전세 평단가인데요. 지금 가격 현황에서 가장 예, 좋은 가격은 면목동이네요. 그 다음에 묵동,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순으로 또 이렇게 줄서기를 매겨져 있고요. 이거는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느 위치에 있나 그런 거보다는 이 흐름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동 위치가 변화할 수 있고, 흐름, 그다음 가격의 흐름과 매물의 흐름이 더 거기에다 더 중점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출입 현황인데요. 전출입 중랑구. 중랑구는 뭐, 예,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많은 데는, 강남구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아주 적은 데는 이렇게 중로구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출입, 네, 여기 전출입 현황이고요. 이 보라색이 지금 전출입니다. 이사를 나간 거죠. 그다음에 주황색은 전입 인구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되게 많이 나갔습니다. 노원구로, 중랑구에서 노원구로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로 나갔고, 그다음에 동래문구로 나갔고, 광진구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광진구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들어왔고, 동대문구에서 들어왔고요. 남양주시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품항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이 파란색은 전출 색깔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전입이고, 주황색은 순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수한 유입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광진구로 간 그 전입 그러니까 중랑구로 들어온 전입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니까 유입이 생긴 거죠. 전출은 중랑구에서 적게 나간 거예요, 전입보다는. 그래서 광진구에서 순유입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노원구는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전출이 더 많으니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인구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아니 아실 자료인데요. 아실을 여기도 계속 리셋이 돼요. 충남구 저는 바로 옆 동네 광진구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광진구에는 또 학군이 좋은 게 있어요. 광남학군, 양진학군. 예, 비교가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여기 청록색이 인제 메인이에요, 중랑구고. 어 주황색은 비교군데요. 그래서 이게 주황색은 광진구이고요. 청록색은 중랑구입니다. 근데 이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그럼 우측과 상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 중랑구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 광진구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 학군은 서울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상위는 어디냐? 대원국제중학교가 네 학업 성취도와 음 특목고에서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비교를 해 볼게요. 고등학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고등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은 음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예요. 역시 여기도 대원외고가 있어서 네 대원외고가 가장 예 학업 성취도가 99.7%고 대학교 진학률도 80.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랑구 학군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랑구에서 학업 성취도가 좋은 중학교는 원목중학교예요. 그다음에 상목중학교, 태능중학교이고요.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는 원목중학교, 네 상봉중학교, 태능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실은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 중학교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가 좋은 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고요. 원목고, 태능고 순으로 나오고요. 진학률 보겠습니다. 성곡고, 원목고, 혜원여고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손품왕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손품왕에서 네 손품왕에서 이렇게 중학교 특목 자사고 진학생 수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가장 상위에 인제 원목중 아까 원목중이 특목고나 학업 성취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학교였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인제 특목고고 밑에 학업 성취도 보시면 원목중이 또 나오죠. 옳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지금 서울대나 의대 진학생 수가 하나도 없는 거로 나오고요. 이제 학업 성취도 해서 여기 보면은 혜원여자고등학교가 나오고 있죠. 네, 여기 중랑구 특목자사고 진학생 수가 나오고 있고요.
학업 성취도를 누르면 이제 또 원목중이 나오고 있죠. 86점, 90점을 넘지를 못했네요. 특목고, 원목중 이렇게. 네, 서울대, 의대 볼까요? 없습니다. 없죠? 네. 이렇게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손품왕 그 앱에는 이렇게 아까 보신 거,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다 봤죠? 네. 그다음에 학원 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 호갱노노인데요. 호갱노노 가서 학원 가 볼게요. 이거 보면은 신내동에 이렇게 33개가 다입니다. 아, 이쪽에 면목동에 6개가 있네요. 이게 중랑구의 학원이 단데, 네, 손품왕을 보면은 학원이 356개나 있어요. 어, 왜 두 개의 그 앱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발품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동단위 학원 수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면목동에 가장 많은 학원이 있죠. 그 다음에 신내동. 그 다음에, 특목고 많이 보낸 지역이 있습니다. 목동이고요. 그 다음에 상봉동 순으로 이렇게 되게, 이거 아까 서울대 의대에 없죠. 이렇게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인지 공립인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손품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중랑구 망우동에 44개, 신내동에 70개, 목동에 40개, 중화동에 42개, 면목동에 90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상권을 보겠습니다. 이건 호갱노노이고요. 호갱노노가 상권은 또 표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권. 예. 지금 2,000개가 초과하면 보라색입니다. 여기 구리시고요. 그다음에 1,000개에서 2,000개 사이가 이 파란색인데요. 지금 파란색이 이쪽에 면목동 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이 이쪽인데 빨간색이죠. 300에서 1,000개 사이에 여기 묵동 쪽인데요. 손품항에 들어가시면은 손품항에는 그냥 대형 상가 위주로만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스타벅스. 근데 중랑구에는 전통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해볼게요. 없지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 이건가? 전통시장이? 잠깐만. 아닌데, 이거 스타벅스 같은데? 그쵸. 스타벅스예요. 얘는 스타벅스. 네. 이렇게 대형 상가 위주로 딱 이렇게 이 상봉동에 밀집되어 있죠. 대형 상가들이. 근데 호갱노노에는 이렇게 모든 상업 지역이 다, 상가들이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호갱노노가 좀 더 보기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손품항에는 병원도 나옵니다. 병원, 이게 다시 플러스가 되죠. 대형 상가 플러스 병원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 손품항의 특징입니다. 네, 좋은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 동부제일병원, 녹색병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상급병원과 종합병원까지만 나타나고요. 이 일반 병원까지 켜면은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점들이 생기죠. 일반 병원이에요. 이거는 강남구로 가면 더 불장입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일반 병원은 꺼시고 이렇게 보셔야지 안 꺼지네요.
예, 병원이 나와 있어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주로 우리는 직장인 연봉, 그래서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연봉이 가장 높은 데가 신내동 3,8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연봉이 상봉동이 더 높죠. 4,480만 원인데. 근데 여기가 왜 더 활성화됐을까요? 그거는 총 연봉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7,079명이 일해서 이쪽이 총 연봉이 더 많기 때문에 여기가 더 진하고 큰 번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내동에 어, 어, 탑5까지 나오는데요. 연봉 스마트 중앙 건설 회사에서 7천만 원대. 여기는 주로 건설, 건축 이런 것들이 많네요. 그다음에 종사자수 탑5에서는 서울의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버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손품항에서 보겠습니다. 손품항에서 직장을 눌러봐야죠. 직장. 아까 상가랑 어디죠? 병원을 뺄게요.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있는데 이 신내동에 지금 5,37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제 신내동의 그 업종 비율로 나와요. 아무래도 그쪽에 그 서울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병원의 비율이 제일 크죠. 그다음 보면은 여기는 탑10까지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 서울의료원 네 있고 그다음에 신안 BMS가 나와요. 3위가 메트로버스인데 아까 호갱노노에 가면은 네, 신한 BMS가 없어요. 2위로. 2위가 그냥 메트로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네, 더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품항 보면은 그 다음에 상봉동에도 탑10 여기는 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예, 엄청나게 많은 네,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순푸망하고 호갱노노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 종합소득도 손품항에서는 나옵니다. 소득 클릭을 하시면요. 소득, 소득이 왜 안 나올까요? 그러면 지역 분석에 들어가서 소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중랑구에 중랑구에 근로소득이 3,282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은 2,006만 원. 그래서 근로소득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바로 사업자들이 내는 소득이죠. 그 다음에 개발호재 보겠습니다. 중랑구에도 역시 정비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그래서 신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재건축 사업도 있고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있습니다. 모아타운도 있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이렇게 두 개의 지구가 또 어, 되었네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요. 이거는 다 지금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이고요. 상세한 자료는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서도 정비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네, 상업운동 461번지 일대 신통이 지금 신통기획으로 가려고 하는데 확정했대네요.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는데 이제 1200가구의 고급 주거단지로 이렇게 거듭날 전망이고요. 네, 그 38년 만에 폐업한 상봉터미널 부지까지 재개발되면은 서울 동북권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까지 보겠습니다. 네, 상봉터미널 부지를 최고 49층 복합단지로 재개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착공을 했겠네요. 그래서 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의 차량기지 이거를 이전할 계획이 있고요. 네, 쭉쭉쭉쭉 살펴보시고 네. 그다음에 교통부지 보겠습니다. 예, 동부간선 지하화하고 이렇게 수변공원을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착공이 목표고요. 2029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 원릉에서 강남까지 1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면목성 경전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이 되면은 중랑구의 교통이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착공 24년에 해서 24년에서 25년 정도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목역은 7호선과 같이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고, 망우역은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6호선 연장 소식도 있습니다. 동화산역에서 신내 차량기지까지 신내역을 거쳐서 별내선 동구역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요. 이것도 계획은 있습니다.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KB 매매 전세 시계열에 따르면 이거 손품왕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중랑구 매매 시계열은 전월보다 12월보다 1월이 마이너스 0.2가 더 하락한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세 시계열은 12월보다 1월이 또 마이너스 0.2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 지역은요, 이거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이제 가장 매매가가 비싼 지역이 이 신내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5.4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묵동, 세 번째가 상봉동, 네 번째가 면목동, 다섯 번째가 망우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화동 순으로 호갱노노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총 매매가로 줄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의 평당 가격으로 했을 때 이제 면목동, 묵동, 중화동, 상봉동, 신내동, 망우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손품왕에서도 살펴를 봤습니다.
손품항에서는 매매가, 전세가, 연식 뭐 이렇게 굉장히 상세한 자료가 뜨거든요. 어, 그래서 보겠습니다. 취약 분석에 들어가서. 이거는 정액인데? 네, 이렇게 나왔죠. 매매가 나오고, 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또 로딩 걸리겠네요.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평당가에 따르면 면목동이 가장 상위고요. 그 다음에 상봉동, 묵동, 중화동, 망우동, 신리동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 이건 아실인데요. 1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3년 2월 4일부터 24년 2월 4일까지. 상봉 듀오트리스가 최고가고요. 그 다음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목동자이 2단지가 나오고요. 이제 구평으로 봤을 때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 이편한 세상 화랑대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저는 손풍항에서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손품항에서 보면은 이제 평당가로 나오고 84하고 평당가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저는 손품항님한테 총 매매가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50억이라, 뭐 100평이 50억이고 50평도 50억이다. 그랬을 때 총 매가로 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평당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4 기준은 나옵니다. 59 기준도 나오고요. 여기 지금 평당 가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매매 평당가, 전세 평당가에서 이렇게 줄서기를 한 거고요. 84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라온 프라이빗, 한양 수자인 사가정 파크가 나와요. 여기 보면 84, 59도 나옵니다. 네, 59를 했을 때도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나오고요. 전평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평형 매매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평당가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고가도 나오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품왕님이 네, 검토를 해보겠다고 네,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당가로 했을 때 시세가 1위인 게 사과정 센트럴파크잖아요. 그 다음에 한양에인 사과정 파크. 84로 했을 때도 사과정 센트럴파크.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라운 프라이빗도 맞죠. 근데 조금씩 달라요. 평당가로 했을 때, 84로 했을 때, 또 다시 여기에 이제 5구로 했을 때 이렇게 비교, 전체 매매가로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조금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거는 프로테크마다 또 시점마다 조금씩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구평 최고가 아파트 주변 입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를 볼게요.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요. 동쪽으로는 이 사가정 7호선이 역세권 단지입니다.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음, 면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초등학교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생필품 사기에는 이 슬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중랑천이 있어서 수동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이 아니, 손품항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손품항, 예.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잖아요. 지금 여기는, 어, 위로 됐는데, 여기 SNHZ가 있잖아요. S는 손품이에요. 그 다음에 N은 네이버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지 분석, 입주 연월, 총 세대수, 주차, 그다음에 최고층, 용적률, 경폐율, 건설사, 초등학교까지 거리, 지하철까지 거리 이렇게 평수별로 매매, 전세 다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N이 있잖아요. N이 네이버예요. 네이버를 누르면은 이렇게 또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입지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H는 호갱노노입니다. 주로 우리가 호갱노노에서 입지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나오고 있죠. 7호선 사가정역, 그 다음에 여기가 중랑천, 면동초등학교, 홈플러스. 그 다음에 Z가 직방입니다. 직방은 이렇게 아파트 전경이 다 나와요. 이렇게 주위에까지 사진 자료가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를 가보지 않아도 이렇게 가본 듯한 사진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실거주자 리뷰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까지 되어 있어서 직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 사가정 파크 보면은 여기는 바로 여기 용마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요. 아차산의 최고봉이 용마봉이거든요. 그 용마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숲세권이죠. 여기도 바로 면동초등학교로 도보로 4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호선 사가정역 여기도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선풍왕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편한 세상 화랑대인데요. 여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원목초등학교. 여기 초중고가 다 도보로 도보로 걸어서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봉화산이 있어서 또 숲세권이고, 네, 여기는 기가 몇 호? 6호선 태릉 입구하고 7호선 먹골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이고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더블 역세권이면서 초중고 도보로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서 좋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네, 손품항에 가시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입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브리핑이 좋으시고 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